저기 우리 핸드폰 오늘 안 가지고 오신 분, 핸드폰 다 가지고 계시죠? 오늘 이 두 개만 해가지고 가도 여러분은 수학이 엄청난 겁니다. 모든 중국 중요 사전을 이 데이터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한전이라고 하는 사전이 뭐가 돼 있냐면 이게 뭐가 어떤 게 나오냐면 기본 자의, 기본 해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세 해석이 나오고 그다음에 국어 사전이 중국어 사전이죠. 그다음에 강의자전이 나오고 강의제 있죠? 중국에 청나라 때. 그다음에 설문회자가 나오고 의문 방언이 나와요. 중국의 사투리가 많잖아요. 발음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발음들을 다 찾아 놓고요. 자원의 자형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중국어에서 이 사전이 있고요. 자전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자는요. 글자 한 글자예요. 아시겠죠? 자전이라고 하는 거는. 자전이 한 글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로 유명하게 알고 있던 게 옥편이라고 여러분 어렸을 때 그죠? 다 옥편이라고 하셨죠? 그죠? 옥편. 그러니까 여러분 강의자전은 중국 청나라 때에 만들어진 왕실에서 국가에서 만들어진 자전이에요. 근데 이거는 자전의 한 그 상품명인 거예요. 이름이에요. 옥편은 그 훨씬 이전에. 그래가지고 자전으로 굉장히 오래된 걸 옥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영어 사전 그러면 옛날에 예전에 에센스도 있고 동화도 있고 프라임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그 학교 온 애들은 지방에 부모님한테 에센스 사야 된다고 돈 받고 프라임 사야 된다고 돈 받고 사전 산다고 돈 받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유명한 게 그 에센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성문 산다고 돈 받고 뭐 맨투맨 산다고 돈 받고 이러지 영어도. 그러니까 뭐 정석이 있고 막 이런 그 이름이에요, 그냥. 제일 많이 봤던 자전의 이름이 옥편이에요. 그러니까 한 글자가 돼 있는 겁니다. 한 글자가. 한 글자 돼 있는 게 자전이고, 그다음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단어란 뜻이에요. 단어. 그러면 글자 한 글자가 있잖아요. 한 글자가 있는데 이제 그게 붙으면은 두 개 사전이 되면 단어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두 글자, 그다음에 세 글자짜리, 네 글자짜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전이나 또 이 사자 쓰는 거. 이거는 이렇게 되면 이제 요거는 간단한 단어고요. 간단한 단어. 이거는 굉장히 긴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어 대사전 뭐 이런 거요. 중문 대사전 뭐 이런 거 있어요. 한어 대사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 중국에서 나온 거고, 중문 대사전이라고 하는 건 일본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막 대여섯 자까지 된 걸 글자 하나 찾으면 쫙 다 볼 수 있도록 해서 몇십 권짜리 이렇게 돼 있는 게 이게 대사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옥편 자전 같은 건 한자 기본적으로 찾는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 기본 단어까지는 볼 수 있고, 대사전, 중문 대사전 이런 거는 이제 그 파일로 돼 있는데 이것도 중국 애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도 이걸 한어 대사전 여기 깔고 있었는데 핸드폰이 바뀌면서 옛날 그 파일을 집어넣는데 이게 호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전에 거 제가 이게 지금 갤럭시 8인가를 쓰고 있었는데, 7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한어 대사전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10으로 바꿨는데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중국 애를 누굴 만나가지고 그걸 좀 빨리 해야 되고, 이게 호환이 되는 형태로 빨리 좀 만들어야 한어 대사전을 다시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어 대사전이 안 되길래
다시 이제 또 중국애한테 물어봐서 찾은 게 한전이에요. 이게 한전.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이거 한전을 빨리 다 쳐보십시오. 네이버 들어가서 한전 치시든지 아니면은 이걸로 치시든지 지금 검색을 다 해보십시오. 이거 해가지고 오늘 사전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요거 3개짜리에 눌러서 들어가면 맨 홈 화면에 추가라고 하는 거를 한 면에 없으면 옆으로 이렇게 밀어내기를 하면 홈 화면에 추가라는 게 나올 겁니다. 아니면 즐겨찾기를 하는 게 나오기도 하고 핸드폰이 워낙 다양해서. 자, 그리고 책을 받으신 분들은 저거 단체로 수고 한자 이렇게 글자를 그 한글 쳐서 한자 찾는 거 하지 말고요. 그냥 모르는 글자도 한문으로 이렇게 막 씁니다. 막 쓰면은 쉽게 써지는 그 파일 그 앱이 있으니까 수고라고 하는 걸 일단 저기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갖고 SUGOU 수고라고 하는 거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예. 수고를 치면 수구수입법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수구수입법. 저게 중국 발음으로 수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사하러 다니는 강아지가 글자를 막 찾아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고라고 치면 그 슈퍼맨처럼 S에서 빨간 거 하나 나오죠. 그래서 수구수입법 해가지고 설치라고 하는 게 뜨죠? 뜨나요? 예, 그거를 설치를 한번 누르시죠. 다 같이. 장사하는 것 같으네. 중국 사람들 중에 쓰는 거 중에 제일 편하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자를 쉽게 쳐서 찾을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전하고 수구수입법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어떤 글자가 나와도 컴퓨터상에서 다 쳐가지고 방대한 사전을 다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데 이제 한자 뭐 중국어 사전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많습니다. 담고 있는 내용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도 이제 영어 사전도 영영사전이 있잖아요. 영영사전이 제일 풍족하게 돼 있듯이 지금 우리말로 돼 있는 그 사전의 뜻을 우리말로 돼 있는 걸 찾으면 다음이나 네이버 있는 그 정도밖에 없고 이거는 거의 영영사전, 중국의 진짜 사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컴퓨터가 된 다음부터 이 워드로 할 수 있는 게 된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모든 문헌을 15억 인구를 총동원해서 다 워드로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뭐 지금 여러분 앱도요. 사서삼경, 노자장자, 뭐 제자백과 다 있습니다. 원문이 다 있으니까 내가 주로 뭐 경전을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내가 경을 외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그냥 앱을 하나 노노, 사서삼경 이렇게 다운 받아 놓으면 노노가 그냥 쭉 하기편부터 그냥 쭉 다 나와 있어요. 노노, 맹자, 대학, 중경, 뭐 사서삼경이 다 들어 있고 도교도 다 들어 있고 그렇게 돼 있는 상대. 그냥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서 그냥 하시면 경전을 당시 300수 뭐 전부 다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발전한다는 일은요, 얘기는 결국은 한자 문명권이 전 세계적인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앞으로 두 가지 그 영어 알파베틱하고 한자라고 하는 게 공용어가 될 수 있다. 앞으로. 그리고 요즘 이제 그 위엔화가 중국 돈이 달러만큼이나 활용도가 높아졌죠. 엔화보다 더 세요, 이제. 그 세계 통화 그 하는 그 돈으로 말이죠. 이제 중국 위엔화가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듯이 한자도 세계적인 이제 글자의 반열이 오르는 것이고 거기에 비해서 저 동아시아 이스트 아시안 스터디즈라고 그래서 동아시아학을 할 때에 서양에서도 동아시아학 그러면 일본을 많이 연구했어요. 근데 이제는 중국을 연구하는 거죠. 진짜 이제 중국에서 일본께 나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간에 소외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한국학이라고 하는 건 코리안 스터디즈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 한글만 해가지고는 절대로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문 문헌, 예를 들면 원효거 전부 한자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선시대 때 서산대사 문헌 다 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우리 것들에 대한 걸 가지고 한국학을 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근대 이후에 있는 지금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보다 역사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왔던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입학시험이 한자예요. 한국학중앙연구원인데. 입학시험이 2시간 동안 한문 봐요. 한문 시험 봅니다. 한문 모르고는 한국학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교계가 전부 다 한글로만 다 하고 버모 빨리어 해가지고 뜻 알고 티벳 해가지고 수련하고 미얀마 가서 참선하고 명상하면 된다. 이 생각은 아주 편협한 시각이고 이거 가지고 10년, 20년 지나면요. 한국 불교 다 죽어요. 통일되고 나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빨리 하고 있는 모든 문헌적인 형태의 한문적인 이 필로로기를 획득하지 못하면 한국 불교 전망이 없다. 왜? 우리 역사의 모든 담아진 것들을 소외된 상태에서 한국 불교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걸 가지고 모든 분들이 앞으로 한자를 하셔야 된다. 중요한 건 한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글자 한자에 대해서 하늘, 천, 따지 해서 천 그러면 하늘 이 뜻만 알고 우리는 전부 다 모든 걸 해석하려고 덤벼들고 있다. 그렇죠? 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에 이제 간단하게만 좀 얘기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부초심지는 이렇게 우리 초발심 자격문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저기 오늘 받으신 거 보면은 책에 부초심지는 수원리하고 하고 친근이 연서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초심지는 이렇게 나오는데 첫 글자가 부예요. 이거 뭡니까 이거? 부. 대저 무릇이죠. 지합이 부자에다 대저 무릇이잖아요. 저건 그러면 이제 지합이 부 이 글자 한 글자만 알아가지고 해석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 저 부라고 하는 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 모든 사람이 대저 무릇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릇은 뭔데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한국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한자에 대해서 굉장히 한자 같은 거 이런 거는 한자와 관련된 말들은 안 찾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영어는 다 찾아가지고 영영사전, 뭐 옥스퍼드 영한대사전 이런 거 다 싹싹 영영사전 다 찾아가지고 단어 하나 나오면 뭐 그 뜻 10개, 20개 외우고 거기에 대해서 관용어 외우고 수거 외우고 막 엄청나게 외우면서 우리는 글자 한자 나오면 그냥 대저, 무릇, 지합이부 그걸로 끝나고 대저가 뭔데요? 무릇이 뭔데요? 이건 몰라요. 여러분 무릇 찾아보세요. 무릇. Generally speaki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릇이 그런 뜻인지 몰랐죠? In general, generally speaking이래요. 무릇, 대저 이 뜻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대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뭔 말이냐면 말을 시작할 때 이거를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이런 데 한전에서 찾아보자는 거예요. 부자 한자를 딱 치면요. 부자 한자 치면 저게 지합이부 이렇게 나와요. 지합이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쓰고 나오는 저거를 해서 이걸 찾아서 갈 겁니다. 이게 이제 딱 찾으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 하면요. 옛날에 이게 이 하늘천이 있잖아요. 하늘천이 있는데 지합이부자를 하늘보다 높은 사람이다 이거야.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하늘이고 뭐 부인은 땅이고 해서 지합이부를 봐라 하늘보다 더 높이 있지 않냐 막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런 문자학, 이런 한자학은 사라져야 돼요. 이런 건 전혀 이 한자학이라고 하는 이런 학술의 세계에서는 사라져야 됩니다. 전혀 없는 소리야. 어떻게 됐냐? 여기에 있는 이게 이제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클대자입니다. 이게 사람이 서 있는데요. 몸을 쫙 펴고 딱 서 있는 게 큰 대자예요. 사람이. 예? 가슴 쫙 펴고 당당하게. 근데 우리가 이제 어질인 했을 때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요게 사람인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통 요렇게 서 있는 거.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러니까 큰 대자는 대인 할 때 대자는 크게 서 있는 게 사람 모습이고요. 사람 인변 있잖아요. 사람 인변. 인변은 요렇게 그냥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서 있는 거. 이게 인변이에요. 인변에 요 두 이자를 가서 해가지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다. 이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푸는 거예요. 설문해자를 보면. 설문해자를 나중에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는 이냐라 이렇게 나와요. 그죠? 논어에 보면 이는 이냐라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인자하다. 그죠? 인자하다. 자애롭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초코파이가 정으로 돼 있죠. 정으로 돼 있잖아요. 한국인은 정이 많아서 정이잖아요. 중국은 정 그러면 여러분 뭡니까? 성리학에서 정은 성정 나눠서 정은 희로애락 감정에 끄달리는 게 정이라. 그렇죠? 정은 물리쳐야 될 거야. 성으로 자꾸 돌아가야 돼. 근본 성품으로 돌아가야지 정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러면 정이 나오는데 이 성에서 바탕에서 나온 정이 인이라. 그러니까 이게 삿된 생각들 말고 감정을 일으키는데 희로애락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건 성이고 성품성이고 감정이 일어나는 건 다 정이에요. 그중에 바르게 일어난 거가 중요한 거예요. 바르게 일어나지 않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지 미발위지 중이요. 희로애락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가운데 중이라 그러고 발익의 중절위지화라 마음에 그 희로애락이 일어났는데 절도에 딱 들어맞는 걸 화라 그래. 그게 중화입니다. 중화. 이게 중용의 핵심 중용 1장에 나오잖아요. 중용 1장. 이 구절이 그냥 율곡이 성악 지묘에 딱 첫 번째 쓴 게 중용 1장입니다. 율곡이 선조가 나이가 어려가지고 10몇 세 때 왕이 되니까 이 왕을 가르쳐야 되는데 공부도 해야 되는데 도저히 할 시간이 없으니까 유교 경전 13경 전체를 한 권으로 요약해줘요. 그게 성악지묘예요. 대단합니다. 퇴계가 병풍 10장을 그려줘요. 이것만 너는 시간 없으니까 이것만 봐라. 그게 성악 10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부 요약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악지묘 첫 구절이 이 중용 1장이에요. 중용 1장. 그러니까 감정이 제대로 일어난 거. 이게 이제 인인데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설문해자에서 설명이었어요. 요거를 요 인이라고 하는 거 플러스 둘이라고 하는 걸로 회의자로 본 거예요. 그죠? 회의자. 뜻이 두 개가 합쳐진 글자로 본 거예요. 뜻이 두 개 합쳐진 걸로 본 겁니다. 근데 갑골문이라는 게 등장해요. 갑골문.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한자 강의라는 책을 꼭 사서 보시라는 거예요. 한자가 처음에 어떻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었다가 갑자기 갑골문이라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지금 한자라고 하는 건 한나라 때의 허신이 설문해자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한자를 해석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1000년 이상 써가지고 왔어요. 2000년 가까이 써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1900년대에 은나라 때 글자가 나와버렸어요. 갑골문이라. 갑이라고 하는 거는 거북이 등딱지, 그 다음에 소뼈. 그러니까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은나라 그러면 여러분 태사공이 사마천이 중국의 역사를 은나라부터 하은주부터 하는데 은나라 때 뭐 어느 왕부터 해서 왕조를 막 그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그 역사 유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설 썼다 이랬거든. 소설 썼다. 근데 나중에 봤더니 갑골문이 1900년대에 나왔는데요. 이게 처음에 거북이 등딱지가 이렇게 겉에는 딱딱하잖아요. 안에는 좀 몰랑몰랑한 데가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파요. 거기를 파가지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불을 질러요. 이렇게 요 구멍을 팝니다. 홈을 내가지고 이게 거북이 등딱지면 여기는 딱딱하고 그죠? 여기는 몰랑몰랑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불을 질러요. 근데 이 거북이 등딱지 딱딱한 데다가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쳐요. 저 나라가 심상치 않은데 저 나라를 칠까요? 나라를 정벌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칠까요? 할 때 7벌자 쓰잖아요. 우리가 정벌하다 그죠? 정벌해라 이렇게 왕이 춘추에 보면 정벌하라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게 정벌할게 사람인에다가 창과자잖아요. 사람이 창을 가지고 쓰는 거다, 정벌하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맞아. 각골문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사람에 이게 이렇게 목을 진짜 쳐놓은 거예요. 이게 창과자거든요. 목을 진짜 쳐놓은 게 7벌자는 진짜 목을 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자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막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불을 지펴요. 불을 지피면 불이 이쪽으로 타다가 이쪽으로 갈라질 수도 있고, 그죠? 이쪽으로 부채도사야. 칠까요? 예. 아니요. 이제 예, 아니요. 요거가 뭐냐면 전복자예요. 전복자. 점이 요로 나오거나, 그게 전복자가 일단 이래도 되고 다 이게 전복자예요. 요리로 나오면 안 치는 거고 요렇게 나오면 치는 겁니다. 대신에 기도합니다. 신탁을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100일 기도해서 저거 쳐서 하나 질문하는 거예요. 자, 지금 비가 오는데 기우제를 지낼까요 말까요? 이걸 기도를 엄청 한 다음에 쳐요. 그리고 그걸 하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그 하늘의 뜻에 계시에 입각해서 사는 겁니다. 은나라는. 주나라가 인문의 세계예요. 주나라는 인문의 세계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은나라는 신정을 했어요. 점을 쳐서 살았어요. 근데 그 점 쳤던 거북 껍데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1900년대에. 1800년대 후반에. 이 갑골문이라는 게 나오니까 허신의, 지금 제가 설문회자 보라고 돌려드렸잖아요. 그게 나온 글자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자라고 했잖아요. 한대의 글씨체들이 이게 이제 정착을 한 겁니다. 그전에는요, 여러분, 진나라, 진시황의 진나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서체가 없어요. 정자가 없어요. 그때는 전부 전서체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도장에 찍는 글자 있잖아요. 나무목, 그럼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된 거, 글자들. 뭐, 이렇게, 뭐, 전부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전서체 전부 이렇게 된 글자밖에 없어요. 전서가 먼저였어요. 전서가 먼저였어요. 그거를 한자로 만든 게 한나라 때였는데 갑골문은 그 이전 글자예요. 진시황 이전 글자예요.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이걸 이제 이게 뭐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 와, 엄청난 약재가 나왔다 그래서 약재로 팔았어요. 약재로 팔았어. 처음에. 우와, 끝내줘. 야, 이거 갈아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이래 가지고 수도 없이 오래된 땅 속에 있었던 거북이 등껍질, 뭐 등딱지, 소뼈 이런 게 나왔는데, 와, 이걸 약으로 쓰자. 이래서 막 약재로 팔다가 여기서 이제 눈 밝은 사람이 하나를 보는 겁니다. 이거 글자다. 근데 이게 글자인데 이게 그냥 보통 글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선비인데 사마천의 사기 같은 거 다 외우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사마천 사기에 나온 왕 이름들이 나온다. 왕 이름이 태갑 뭐 이런 게 나와요. 부호 이런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안 거예요. 부호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 속에 부호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 부호라는 여자가 있어. 근데 이 이름이 설문회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자하고 남자하고 있어서 조우로자야. 아시죠? 여자하고 남자가 있어서 조우로. 근데 여기에 부호는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호라고 하는 왕비의 고유 명사예요. 고유 명사야. 그리고 나중에 막 봤더니 임금왕자가 나왔는데 설문회자는 천지인 삼재를 하나로 꿰뚫는 사람이 왕이라. 멋있지 않아요? 설문회자 멋있어요. 설문회자 해석을 한번 보세요. 왕은 왕이다 이렇게 안 해놔. 천지인 삼재를 꿰뚫는 사람이 왕이고 선비사는 말이죠. 1과 10 처음과 끝을 하나로 딱 이어주는 사람이 선비요. 이렇게 해석해놨어. 멋있죠? 허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수를 540개를 만들어요. 지금 우리가 200여 개밖에 부수가 없는데 540개를 만들어서 의미 있는 글자들을 부수로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문자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미 구조로 그걸 부수를 다 빼냅니다. 540개로. 그래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들을 갖다 줄을 세우는데요. 설문회자를 쭉 따라 읽다 보면 우주 역사예요. 그냥 이게 사전이 아니야. 그래서 설문회자라 그러지 뭐 자전, 사전 이런 말을 쓰지를 않아요. 문을 설하고 글자를 해석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설문회자가.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 글자의 그 갑골문의 시스템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게 봤더니
각골문에는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선비사자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왕은요, 큰 도끼예요. 선비사는 작은 도끼고. 도끼 들고 있는 놈이 왕이야. 그리고 우리가 선비사자는요, 무사할 때 사우레비에 선비사자 쓰죠. 사무라이 있을 때 일본. 그게 남아있어요, 아직 선비사자에는. 무사라는 개념이. 글 쓰는 선비가 아니라 무사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뜻이 선비사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각골문이 새롭게 등장을 하면서 은나라 때 왕실에 왕계보가 다 등장을 하고 다 드러나고 다 나오면서 거기에 있는 역사책에 나온 개념들이 점치는데 막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나라를 치러 갈까요? 뭐 어느 나라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게 막 질문이 돼 있는데 그 역사서에 나오는 내용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나라가 사실이구나. 은어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이구나. 이렇게 돼서 이걸 가지고 말이죠. 여기다가 점을 쳐서 무슨 말을 해놨는데 점을 쳤는데 점을 쳐가지고 여기다 한마디 입을 갖다 붙이는 게 점점자라. 이게 점복자고, 그죠? 네. 점괘 나온 거에 대해서 입으로 말하는 게 이 점점자예요. 이게 엄청나게 오래된 거죠, 이게. 점치는 게.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 이 글자를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모든, 예? 역사 이래로 모든 대학자, 청대에 훈고학, 한학했던 모든 사람이 각골문에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들이 다 틀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다 틀린 거예요.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갑골학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엄청난 문자학이 생겨요. 그래서 인자를 찾아보니까요. 두 사람, 이건 그냥 설문해자의 뜻이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방석이더라고, 방석. 어떤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뒤에 방석을 이렇게 받쳐주는 게 인이래.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개념, 관념, 이런 건 후대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인은 그냥 사람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받들어서 방석 받쳐주는 게 인이었다는 거야. 자, 이렇게 돼가지고 각골문에 가지고 이게 글자의 시스템이 엄청 글자들의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온 설문해자 사이트에 가면 설문해자에 대한 한대의 설문해자에 대해서 단옥제, 설문해자 주가 단옥제라는 사람이 청대 대학자가 주석을 다 달아놓은 게 단옥제 주가 있어요. 근데 각골문이 나오면서 이제 설문해자, 한나라 때 허신의 설문해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단옥제의 청대 설문해자 주, 그 이후에 각골문 이후에 나온 그 글자들을 이 설문해자에 갖다 다시 붙여요. 각골문에는 이렇게 돼 있었던 글자다. 이렇게. 니네들이 다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고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천지인 삼재를 꿰뚫는 걸 왕으로 삼아서 왕도 정치를 하려고 1000년 이상 살아왔는데 갑자기 큰 도끼? 선비는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선비라고 하는 그 어떤 사상적인 우리 흐름이 있는데 이걸 작은 도끼? 우리는 끝까지 설문해자로 간다. 이런 사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우리는 설문해자로 간다. 갑골문의 세계를 극복하고 나온 게 주나라요. 주나라에 주공 공자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그 학술을 기반으로 해서 한대에 학술이 생겨났고 유교라고 하는 게 생겨났고 이 인문학이라고 하는 전통이 생겨나서 1000년을 지속돼 왔는데 그 이전 글자가 튀어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으로 꼭 따라갈 필요는 없다. 이런 학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노신의 스승인 장병린, 장태엽 이런 사람은 끝까지 설문학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설문학과 각골학이 이제 붙어요. 우린 이걸로 해석하겠다. 우린 이걸로 가겠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에서는 각골문이 굉장히 이제 많이 그런 형태들이 나오고 근데 어떨 때는 해석할 때 전혀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때는 각골문에 나온 글자의 뜻으로 해석해야 더 잘 될 때가 있고 어떤 거는 설문해자로 해야 되는 게 더 잘 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제가 말한 이 한자 강의라는 책에는 설문해자와 각골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일단 기본적으로 해서 텍스트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예. 그렇게 해서 그 학문의 세계가 한번 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자라고 하는 게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추상적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아드자자 같은 게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 들어가니까 노노 배우는데 자활 자자 가지고 한 달 하시더라고. 자자 가지고. 자활하고 한 달하고 하기 시습지 한자 해보니까 중간고사라. 자활 하기 시습지 했는데 중간고사. 중간고사는 외워서 쓰래 다.
그 뒤에 그걸 다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냥 가르친 거는 자자하고 학자나 가르쳐 놓고. 근데 이게 자자라고 하는 게 이게 이런 식입니다. 각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각골문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럼 여기 자활이 공자 맹자할 때 자자는 뭡니까? 아드 자자 아니잖아요. 남자의 미칭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의 미칭. 남자를 숭상할 때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자, 정자 할 때 선생님이라는 뜻이래요. 근데 이거는 원래 강보에 쌓인 악입니다. 강보에 쌓인 악이. 강보에 쌓인 악이기 때문에 얘가 성별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남자도 쓸 수 있고 여자도 쓸 수 있어요. 그게 자식이란 뜻이에요. 자식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조로자가 여자가 이렇게 여자가 꿀 앉아 있는 모습이 계집여자예요. 이게 계집여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꿀 앉아 있는 모습에 여기에 가슴이 생겨서 수유를 할 수 있으면 어미모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수유 가능성이에요. 수유 가능성. 그게 이제 여성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벌써 옛날부터 남녀가 불평등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애가 있는데 요거는 애기고 요거는 여자인데 이건 무조건 이게 조로자로 해석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근데 요게 강보에 쌓인 애기인데 남자의 미칭으로 쓰이고 여자로도 쓰이고 뭐 일본 보면 전부 다 뭐 미찍고 하찍고 그래가지고 자자 쓰잖아요. 우리 순자 뭐 명자 이렇게 우리 이름 짓듯이 그건 아들 낳으라고 아들 자자 썼지만 그거는 그냥 딸도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냥 자식이란 뜻입니다. 이 강보에 쌓인 악인데 이런 글자들이 이제 막 활용돼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글자 뭘까요? 네. 잉자입니다. 잉태할 잉자. 그러니까 이게 내자의 자자가 아니에요. 내와 자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정확하게 엄마가 아기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 각골문에 보면 이제 이런 게 이제 풀려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진짜 정확하게 이게 똥분자 이렇게 써놨어요. 똥분자. 이게 똥분자인데요. 이게 똥이 떨어지는 건데 이게 쌀미자로 바꿔놓은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이렇게 오줌요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숫자 이렇게. 그러니까 시체 시자잖아요, 이게. 시체 시자가 이게 전부 다 이에 내자나 뭐 이 사람 인자나 이게 시체 시자 이게 전부 다 같은 거예요. 사람인 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글자가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골문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 한자의 상형성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이렇게 다 알게 된 겁니다. 다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풍자하고 봉황봉자하고 글자 같아요. 바람풍자하고 봉황봉자하고 그렇죠? 이거 바람풍자하고 봉황봉자하고 글자 같아요. 막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날아가고 말이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막 봉황봉자가. 근데 바람풍자하고 봉황봉자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비한 어떤 거를 상징했던 거였던 것 같아요. 신비한. 그 이게 바람이 우리가 바람풍 그러잖아요. 중국 발음이 펑이거든요. 중국 발음이 펑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바람풍 그러잖아요. 이 후는 바람이고 펑인데 아주 상고대의 음은 펑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중국 사람들 쓰는 발음이 지금하고 같지 않아요. 당나라 때는 발음이 완전 달라요. 그 상고음이라 그래요. 상고음의 음운학을 올라가면요. 뿔리엄 이렇게 나온대요. 뿔리엄. 뿔리엄의 뿔리엄에 R을 넣으면 뿔럼 바람이 돼요. 그래서 상고대의 바람풍자의 원래 발음이 우리나라는 바람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상고대에 쓰던 중국의 발음이 우리는 훈으로 된 거. 그래서 바람풍이 뿔리엄 하다가 펑 발음이 됐는데 우리는 그냥 바람과 풍으로 이렇게 따로 보고 있다는 거. 이런 식의 이제 문자학과 음운학, 어원학 이런 것들하고 얽히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